자, 그래서 세 번째, 2022학년도 대비 비전 파인더 특강 안내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좀 작년과 다르게 어떤 부분을 조금 컨텐츠 개발에 좀 힘을 썼냐면은 다행히 작년은 제가 그 회사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컨텐츠를 뭐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강의를 정말 못했어요. 뭐 코로나도 겹치기는 했었지만 정말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못했다면은 올해는 다행히 10월, 11월이 좀 많이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행인 점이 있어서 올해는 무료 특강을 좀 최대한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 교재를 통해서 좀 그 활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컨텐츠를 많이 개발을 좀 했거든요. 사실 제가 교재를 개발한 지는 2017학년도부터 2018학년도부터 이제 교재 개발을 해서 이제 어, 컨설팅이나 이런 비전 파인더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는데 특히 작년에 교재에 대한 그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좋은 피드백을. 그래서 그 교재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교재를 여러분들이 그냥 독학을 해서는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텍스트로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에 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재에 담긴 내용들을 좀 강의를 통해서 좀 추가 설명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교재 활용을 좀 더 충분히 좀 100%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강의를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교재 내용이 조금 방대하긴 해서 모든 내용을 특강에서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주요 내용들을 위주로 조금 더 자소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소재라든지 뭐 제약 산업이라든지 뭐 약학 시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더 무료 특강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컨설팅이 12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업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돼요. 제가 여력이 안 돼서 정말 미안한 마음에 제가 그래서 교재를 만든 것도 있거든요. 컨설팅이 안 돼도 스스로 혼자 공부를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제공해주고 싶어서 만든 목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올해는 컨설팅 제외하고 무료 특강을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18일 토요일은 지금이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9월 25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뭐 토익 전날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충분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하다가 한번 잠깐 들은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가 이미 확보된 사람은 자소서도 이제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자소서 소재를 가지고 이제 기술을 하면 좋을지를 좀 알면 좋아요. 그중에서도 올해는 여러분들이 내가 참 매년 한 2년 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 온콜로지에 대한, 그러니까 항암제 개발, 그리고 뭐 항암 치료에 대한 그런 내용을 교재에서도 좀 다루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다루기 힘들어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포함을 해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연구약사, 식약처, 뭐 심평원, 뭐 CRA까지 좀 묶어가지고 항암 치료와 항암제 개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이 강의는 이제 항암 치료와 항암제 개발에 대해서 또 외부 다른 데 가서도 제가 좀 강의를 이제 계속 해오는 게 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또 강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입시를 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인에게도 아마 적용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좋고 유익한 강의가 될 거기 때문에 꼭 좀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범위가 넓어지고 많아져야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거나 뭐 한마디라도 더 말할 그런 소재거리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약사가 된다고 해도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현행 항암 치료와 항암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다음에 9월 26일은 면접 기출로 뭐 살펴보는 약간 기본 지식 특강이라 해가지고 이 강의를 만든 이유는 면접 기출을 매년 이제 면접이 이제 실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면접 질문들이 있었는지 이제 좀 살펴보는데 이런 좀 기본 지식이 있으면은 정말 쉽고 정말 잘 대답해서
점수를 많이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본 지식을 좀 숙지가 안 된 상태여서 좀 아쉽게도 좀 엉뚱한 좀 방향이 좀 빗나간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접 기출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좀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약학 기본 지식을 좀 물어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주제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자 하니까 그런 특강으로 좀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10월 28일. 그래서 이 사이에는 특강이 없어요. 지금 이 사이에는 집중 컨설팅 이제 선발을 받아서 이제 주말마다 1대1 대면 상담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특강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혹시나 뭐 추가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공지는 할게요. 근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이제 특강은 10월 28일, 원서 접수 전략 특강, 오프라인 특강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원서 접수 전략 특강은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매년, 그러니까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항상 2018 학년도부터는 오프라인으로만 했어요. 왜냐? 원서 접수 전략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한테 알려질수록 여러분들한테도 좋진 않아요. 왜냐? 홍성찬이 이제 강의하는 그 원서 접수 전략은 아마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는 정보일 거기 때문에 이 정보는 좀 소수의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이 전략이 좀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소수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 대관까지는 지금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한 가지 특이사항은 지금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지금 한 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수가 지금 대관한 쪽에서는 지금 16명밖에 안 돼요. 16명이면은 대관료 지불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16명 정도면은. 근데 일단 그 예약은 해놨는데 그 10월 28일 정도 됐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서 3단계로까지만 조정이 돼도 좀 더 많은 인원이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100%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4단계가 그대로 유지돼서 모임 인원 제한이 16명이 최대가 된다면은 어, 그냥 진행을 할지 말지는 조금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16명으로 한다면은 대관료를 지불을 함에 있어서 참가비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싸지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다라는 점을 참고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특강은 10월 31일 자기소개서 특강인데 자기소개서 특강은 올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뭐 어떤 걸 하려면 교재 내용을 좀 더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컨설팅에 선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소서를 작년에 작성한 게 있거나 아니면 올해 좀 작성을 해본 것이 있거나 근데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좀 신청을 받아서 지금은 계획은 10명 정도인데 그 여러분들이 실제 작성한 자소서를 피드백을 좀 주면서 실시간으로 조금 자소서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를 좀 가이드를 주고자 하는 그런 특강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교재 내용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재 내용 중에서 어, 교재 내용만 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받아서 좀 실시간으로 좀 첨삭 같은 그런 분석을 좀 하는 그런 강의로 좀 만들 생각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로 홍성차는 뭐 입시 상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자소서를 뭐 첨삭을 해달라 한번 봐달라 이런 요청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첨삭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냥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대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소서만 읽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첨삭이. 그래서 제가 첨삭만 따로 진행하는 컨텐츠도 없고, 그래서 대면 상담부터 자소서, 원서 접수, 인성 면접까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쭉 연결되는 그런 컨설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첨삭만은 하지 않기 때문에 게시글에 첨삭해달라 이런 요청은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 그랬지만 설명을 위해서 이제 특강에 여러분들의 뭐 그런 자소서를 받아서 좀 설명하는 식으로는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뭐 선발이 만약 안 되는데 자소서를 내가 조금 뭐 가이드를 받고 싶다 한다면 해당 특강을
좀 컨텐츠를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2월 14일에 뭐 약학 기본 지식 특강 2, 면접 기출로 살펴보는. 그래서 면접 기출이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뭐 약학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뭐 좀 인성 면접에 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좀 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 모의 면접 컨설팅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하나 뭐 시간이 된다면 뭐 추가 편성을 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고 뭐 사전 공지할게요. 그 다음에 7-1, 7- 뭐 약학 시사 특강인데 시사 특강을 통해서 그 대학교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약학 시사 면접 문제로 좀 많이 출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기존에 뭐 좀 오래된 그런 약학 시사를 물어보기보다는 그 면접 시점 최근,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 이슈 중에서 많이 질문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여러분들이 약학 시사라든지 이런 약학 대학에 입학을 함에 있어서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약학 시사를 이제 이 12월 18, 19 이렇게 좀 이제 실제 면접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출제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제들을 통해서 특강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이것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7-1과 7- 약학 시사 특강은 각각 모두 동일한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하나씩 뭐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좋고 오프라인으로 약간 토론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토론을 하면서 하는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재밌을 거예요. 한번 그때 2019년 학년도에 한 번 하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대관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고 되게 그 피드백도 좋았던 그런 특강이니까 일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022학년도 대비 교재 신청을 이제 안내를 드릴게요. 이제 교재가 올해도 이제 발간이 되었는데 교재 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재 표지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작년보다 좀 더 깔끔해졌죠. 그래서 저도 올해 표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교재 표지 제작을 좀 이번에는 업체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좀 마음에 드는 표지가 나와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깔끔하고 이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이라 생각을 해서 좀 책이 표지가 예쁘고 깔끔해야지 좀 가지고 다니고 또 싶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좀 표지 디자인에 좀 많은 신경을 썼는데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재가 작년 대비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주요 업데이트 사항을 이제 적어 놨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네 가지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자기소개서 이제 합격생 자기소개서 세 살에 더 추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최신 정보로 내용 수정을 하고 뭐 이런 우수 자기소개서 사례 모아서 기술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홍성찬이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원서 접수 전략에서 올해는 영남대 이제 면접이 없어진 대학교 좀 삭제를 하고 제주대도 작년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화상으로 하거나 뭐 이제 면접 영상을 녹화해서 뭐 업로드하고 그래서 뭐 거의 면접의 비중이 정말 미미하고 좀 임팩트가 없는 대학교는 좀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 대학교 삭제하고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고 좀 궁금해하는 것들 특히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을 좀 추가를 했는데 어떤 선발 기준을 두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좀 가중치를 부여해서 좀 서류 평가를 하는지 그 요소까지 1, 2, 3, 4, 5, 6 순위로 나눠가지고 좀 명확하게 추가 설명 많이 넣어놓고 해가지고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기술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 피트 점수는 뭐 몇 점부터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기준을 이제 근거를 들어서 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덕성여자대학교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지원자라면 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성 면접도 이제 뭐 설명 보충 필요한 부분 좀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10개년 인성 면접 기출문제, 뭐 기출문제 반영하는 업데이트, 이제 작년 것까지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 올해 뭐 최신 자료들, 뭐 약학시사까지 업데이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 제작이 개정판을 매년 만드는 것이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사실 아닌데,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도 한 2주 정도 더 빠르게 이제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재가 빨리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특강으로도 이제 도움을 받을 때 좀 더 참고를 사전에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교재를 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제작 수량은 300건을 제작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고 작년보다 이제 좀 늘렸어요. 그 늘린 이유는 첫 번째로 작년에 그 교재에 대한 피드백이 좋았기 때문에 그 작년에도 210건을 찍었는데 210건이 완판되고 추가로 더 교재가 구입하고 싶다는 희망이 많았는데 소량 제작이다 보니까 추가 제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어, 더 교재를 판매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수요가 더 있다고 판단을 해서 300건까지 좀 과감하게 수량을 늘렸고 두 번째로는 이 수량이 늘어날수록 소량 출판에서 좀 더 부수가 늘어날수록 그 단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가격이 올해는 작년에 37,000원이었는데 올해 4만 원은 3,000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게 올해 1월 기준으로 그 모든 출판사에서 그 교재 인쇄 제작비가 20%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이게 교재를 뭐 나중에 책을 쓸 사람도 있겠지만 책을 써보면 알겠지만 이게 제작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번에 300권 찍는데 500만 원도 넘게 들어갔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만 원으로 책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비용은 4만 원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어.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아깝지 않도록 내가 정말 그 차별화된 정보와 좋은 진짜 정보들만 유효한 정보들로만 업데이트를 진짜 해놓고 정말 많은 좋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홍성찬 자신하는 게 여러분들이 별다른 면스나 뭐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이 교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홍성찬은 자부합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좀 올라간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교재 수량은 300건이고 추가 제작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래서 교재 신청 일시는 9월 28일 화요일부터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공지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공지 게시글을 올리면은 해당 게시글에 비밀 댓글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상세 신청 방법은 그 게시글에 이제 안내를 할 테니까 그 안내 방법을 숙지를 한 후 비밀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되겠고 교재 신청일로부터 한 2일 내에 이제 영업일 2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일, 그러니까 주말 빼고 2일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교재를 받으면은 9월 말, 10월 1일까지는 교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22학년도 대비 집중 컨설팅 7기 선발 안내를 좀 할게요. 그래서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이제 컨설팅 선발 안내 공지를 했고, 자세한 사항은 그 공지 게시글에 있어서 공지 게시글을 참고하면 되겠는데, 조금 몇 가지 이제 설명할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신청 기간은 9월 26일부터, 이제 9월 30일까지 이제 게시글을 통해서 신청 게시판은 지금은 이제 운영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지금 막아놓은 상태이고, 9월 26일 00시 딱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정회원에 한해서 이제 신청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제안을 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해당 기간에 이제 신청글을 작성하시면 되겠고 모집 인원은 총 12명이고 작년과 동일하고 6인 1계제로 2계조를 편성합니다. 선착순 선발은 하지 않고요. 선발 공지는 10월 2일 토요일 13시에 하겠습니다. 게시판 공지글을 통해서 선발 공지를 할 예정이고 선발된 사람에게는 개별 이제 연락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신청 방법은 뭐 게시글에 나온 대로 뭐 비밀 댓글 신청 양식에 맞게 신청글을 작성하고 그 신청글에 이제 비밀 댓글로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 신청글은 신청 마감일까지 뭐 계속 수정해도 돼요. 홍성차는 요 9월 26일부터 올라오는 이제 신청글을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수정을 계속 중간중간 업데이트해도 수정한 것도 읽어보고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제 도움 필요한 사람을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읽어보거든요. 정독을 하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수정을 했다면은 몇 날 몇 시에 수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수정을 언제 했는지 그
그거를 그 게시글 제목에 조금 가로치고 좀 업데이트를 같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 게시글이 신청글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야지 읽었던 거를 다시 또 읽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정된지 모르고 안 읽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수정을 했으면 수정을 했다고 가로 열고 게시글에다가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컨설팅 신청글은 신청 마감 이후에 최종본을 바탕으로 선발 여부 결정을 할 거니까 뭐 마감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이제 선착순 선발을 왜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선착순 선발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비전 파인더 2기까지는 이제 선착순 선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순서대로 잘라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비전 파인더 2기 때는 실제로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최소 3시간 이상 한단 말이에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충분히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을 많이 이제 기울여야 되는데, 어, 상담 끝에 이렇게 컨설팅을 환불시키고 돌려보내는 케이스가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매년 한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선착순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게 환불을 시키는 때는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2기 때는 이제 상담 다 했는데 정말로 그, 그 지원자의 그 태도나 어떠한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성철 웬만하면은 그 상담을 통해서 자소서 쓸 것도 다 웬만하면 다 끌어내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홍성찬이 본업과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그 대면 상담에 쓰는 그 일자들이 굉장히 이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이게 환불을 시켜서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면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면 소비하게 된 그런 결과가 돼서 다른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지만 제가 좀 선발을 해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또 한 명을 선발을 했다가 또 환불을 시킨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신청글에는 어떠한 사연을 적어놓고 자기는 이제 학벌에 대한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한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자격지심과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번에 그때 피트 점수가 작년에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내가 좋은 대학교도 가서 공부해보고 싶고, 뭔가, 그래서 GPA도 굉장히 높고, 그 환경에서 열심히 했는데, 한번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고, 나 근데 면접 준비가 굉장히 어렵고, 면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신청들을 이제 작성한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학생이어서 제가 이제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면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내면의 목소리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안정을 쓰고 하나는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한 선정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제 배치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못 쓰겠다는 거야. 그 학교를. 자기는 사실 그 좋은 대학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쫄리니까 갑자기 좋은 대학교 지원하려니까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갑자기 이제 말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홍성찬이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정말 카톡으로 장톡으로 몇 번 보내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끝까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바꿀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뭐 합격 사례도 이렇게 알려주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결국에는 생각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단호하게 자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거는 좋다. 좋지만 홍성찬의 신청글에 그렇게 신청했고 내가 너를 그런 거를 보고 선발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이 바뀌고 하면은 이거는 홍성찬에 대한 앞으로의 그 진행할 때도 믿음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컨설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한 후에 환불을 시켰습니다. 근데 본인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호 이제 합의하에 이제 환불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또 환불이 돼서 이제 다시 한 명을 더 추가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대면 상담을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돼요, 홍성찬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착순으로도 선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청글에 최대한 좀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청글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보들 다소 좀 복잡하고 많다고 느껴져도 좀, 가능하면은 최대한 좀 자세하고 좀, 솔직하게 좀 적어줬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선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에 대한 고민과 분석이 명확하게 좀 보이는 학생. 이게 중요해요. 아까 처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런 마인드가 잘 갖춰져 있다면 분명히 좋은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좀 주요 이제 평가 항목으로 좀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4번은 조금 후순위. 그래서 1, 2, 3번이 좀 만족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를 선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토익 점수가 좀 확보가 돼 있어서 바로 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 5번은 조금 사실 최후순위입니다. 최후순위. 백신 접종자를 조금 우선순위 고려를 하나 넣은 이유는 이제 올해 그 4단계가 지금 지속 중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 이제 모의 면접을 해야 되는데 모임 인원에 제한이 걸릴 수가 있는데 백신 접종자가 포함이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 때문에 백신 접종자가 있다면은 조금 고려를 할 생각인데 일반 심사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고려를 심사를 할 때는 선발을 할 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백신 접종자는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한 두세 명 이게 추려졌다. 추려지는 데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좀 너무나 이제 비슷하고 누구를 골라야 될지 모르고 너무 다 동등하다고 이제 판단을 한 가정을 한다면은 그때는 백신 접종자를 조금 우선순위로 선발을 할 수는 있다. 라는 점을 좀 참고는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년 선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미안해, 사실.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사실 너무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뭐 부족해서나 정말 뭐가 좀 부족하고 뭐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100명에 100명 제가 다 컨설팅 하고 싶고 다 만나서 얘기해 주고 싶고 그렇거든요. 제 컨설팅이나 이 비전 파인더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싶었는데 컨설팅을 본업이랑 병행하다 보니까 12명이 한계예요. 진짜 어쩔 수가 없어. 12명 이상을 하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어, 이게 힘들고요. 본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12명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그 인원 제한 때문에 선발하고 싶지만 못 뽑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 왜냐하면 그리고 뭐 이렇게 약학대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무슨 또 이런 컨설팅이 선발을 받아가지고 또 이런 곳에서 또 뭐 한 번 더 비선발, 그러니까 탈락 이런 그런 경험을 또 한 번 또 내가 하게 해준다는 또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선발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선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문의는 좀 최대한 좀 안 해 주시기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 선발 제외 기준은 1, 2, 3번이 있는데 3번이 좀 중요해요. 그 가끔 이제 보면은 컨설팅 했던 사람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은근히 좀 있는데 많은데 누구 소개로 뭐 이렇게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작년에 뭐 재작년에 나한테 배웠던 사람들 중에 뭐 이번에 제 아는 친한 동생 누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막 이미 알려줘 막 그래가지고 뭐 잘 봐달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실제로 재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내가 과감하게 나는 그런 거를 받지 않아요. 미리 말하지만. 그래서 실명이나 이런 거 기재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왜냐면 나 최대한 공정하게 나는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지 내가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 해서 도와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도움이 받을 만한 사람이고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훌륭하게 진짜 살았는데 정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이제 판단이 들면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근데 재작년에도 그런 막 누구 동생, 제 아는 동생인데 누군데 이렇게 실명 거론하면서 누가 지원했는데 막 이렇게 막 잘 봐달라고 하면서 막 커피 쿠폰도 보내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홍성찬이 다 그런 거 저기 환불 조치 시키고 좋게 얘기해가지고 나의 컨설팅의 그런 그 목적과 내가 이런 컨설팅에 하는 그런 그 좋은 그 생각들, 그런 이념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그 지원자가 너가 아는 동생이 좀 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도와달라. 그리고 누구 추천으로 지원했는지 이런 거 기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많이 하고 그런 부탁들은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컨설팅을 지원할 때 뭐 그냥 아는 지인의 뭐 소개로 뭐 아는 지인이 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다, 관심을 갖게 됐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실명만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가 판단을 하는데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말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까 실명 기재하지 말아 주시기를 꼭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설팅 비용을 이제 공개하지 않는 이유, 이거를 좀 올해는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비전 파인더에 대한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사실.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어떤 사람이 지원했으면 좋겠냐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 나는 비전 파인더를 믿고 비전 파인더가 정말로 나를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이고 따라가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나는 비용이 얼마가 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비전 파인더를 하고 홍성찬과 비전 파인더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비용을 공개를 하면은 홍성찬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판단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현실적인 것들이 섞이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비전 파이드에 대한 믿음이 그냥 강한 사람이 지원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 있고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이 두 번째는 이제까지 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어. 비전 파인더가 이제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냥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공개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공개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피트가 이제 내년이 마지막이고 비전 파인더도 아마 내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수험생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 컨설팅 비용이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지불하기 어려운 정도로 비싸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 나는 사실 도움을 주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수강료를 보고, 아, 나 이거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나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그냥 더 저렴한 데로 다른 이제 면스나 뭐 학원을 가야겠다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 실제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제 비전 파인더를 이제 했던 사람 중에 정말로 그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은, 나이도 있는데, 집안 환경이 어려운데, 자기가 약대를 정말 가고 싶어서 육수를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집에 빚이 있어. 근데 자기가 살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 빚을 갚으면서 자기 생활비 막 알바를 독서리 총무도 하고 막 열심히 알바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다 떼고 20만 원만 가지고 자기는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 자기 집에 빚을 갚아주면서 약대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정말 정말 어려운데 정말 제가 또 울컥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공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비전 파인더 그 지원했던 사람 중에. 그런 학생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나 그래서 그 학생을 이제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그 컨설팅 이제 대면 상담을 할 때 대면 상담 다 끝나고 비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너가 비용이 지불하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지를 먼저 이제 살펴본 다음에 그런 상황인 걸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렇다면은 너가 무료로 해줄게, 내가. 무료로 하고, 너가 나중에 그냥
약대 잘 합격해서 그냥 잘 돼서 나중에 갚아라. 라고 하고 컨설팅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어요, 사실. 이제까지 컨설팅을 지금 7년간 하면서. 그래서 그 학생이 약대 갔어요. 그 해는 못 갔어, 아쉽게도. 아쉽게도 못 가긴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갔어. 8수인가 7수에서 갔어. 근데 내가 그 학생을 정말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해는 잘 안 됐지만 그 다음에도 뭐 노량진에서 공부할 때도 내가 가서 가끔 가서 이제 밥도 사주고 정말 심적으로 물적으로 힘든 거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하면서 결국에는 합격을 했는데 그 학생이 결국 이제 합격을 했을 때 내가 정말 나도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힘들게 그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 이겨내고 합격을 했단 말이야. 홍성찬도 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고 굉장히 고난과 또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학생 정말 나보다도 더 많은 힘든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살아왔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학생들을 나 도와주고 싶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케이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근데 자기가 알바를 하더니 어느 날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알바를 해서 이제 뭐 돈이 좀 생겨가지고 갚고 싶다면서 나중에는 갚았어요. 나는 근데 갚으라 하직도 않았고 뭐 언젠가 뭐 잘 되면 갚겠지 생각하고 그냥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 뭐 고마웠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해서 뭐 돈을 갚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2년 후에도 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수강료는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길래 그러면 너가 어느 시점에 갚을 수 있는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어느 시점 정도면 자기가 알바를 해서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다. 그러면 오케이, 그때 갚아라. 그리고 그냥 컨설팅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이제 약대를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돈, 뭐 조금 뭐 1, 20만 원 때문에 정말 좋고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그냥 컨설팅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성차는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뭐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대면 상담하는데 선생님 뭐 자기는 사실 풍요롭고 풍족한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 뭐 이렇게 엄마한테 이제 돈 받고 선생님한테는 돈 없다고 해가지고 그 컨설팅 비용 이제 엄마한테 받아서 이제 나 이제 용돈 하고 이제 또 돈도 쓰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지. 당연히 없겠지. 그리고 그렇게 해도 사실 상관없어. 왜? 홍성차 다 대면 상담 해보고 얘기해보면 다 뭐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좀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홍성찬한테 대면 상담 때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홍성찬이 충분히 그런 상황 고려해가지고 컨설팅 할 수 있게 다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서 약대를 가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집중 컨설팅 7기 진행 안내 할게요. 대면 상담 그래서 10월 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 수강자별 1회 진행합니다. 소요 시간 약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이고 거의 4시간 하더라고요. 뭐 얘기가 많이 길어지긴 하니까. 그다음에 배치 상담, 자기소개서 뼈대 설정, 그리고 애니어그램 분석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을 하는데 대면 상담 종료 이후부터 뭐 원서 접수 마감전까지 하고 중요한 거는 뭐 첨삭에서 무제한은 뭐 당연한 거고 사실 뭐, 이 둘 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소서를 쓴 게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지원자 마음에도 들어야 되고 홍성차 마음에만 들면은 안 돼. 지원자 마음에만 들었어도 안 되고 우리 둘 다 마음에 드는 자소서가 될 때까지 첨삭을 한다. 그래야 퀄리티 있는 자소서가 나오고 퀄리티 있는 자소서는 교재에 다 이제 있다. 교재를 보면은 퀄리티 있는 자소서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둘 다 마음에 드는 자소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지원 예정 없는 자소서도 모두 작성을 합니다. 이제 배치 상담했을 때 지원 가능성 있는 대학교는 일단 다 작성을 해둬요. 원서 접수를 어디 이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자소서가 없는 대학교를 지원해도 모의 면접 때 자소서를 바탕으로 이제 모의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소서 작성을 합니다. 실전 모의 면접은 11월 20일 토요일부터 각 조당 주 1회 총 4회를 실시를 하고 강남역 인근 뭐 스터디룸, 뭐 컨설팅룸 이런 뭐 컨퍼런스룸 이런 거를 빌려서 이제 모두 다른 공간에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 방법은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좀 나눠서 다
다 새로운 사람 앞에서 이제 4번 다 새로운 사람 앞에서 이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전 면접에 가장 가까운 환경을 조성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면접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고, 모의 면접은 실전과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정말 연습하러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연습을 많이 해서 실제 면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해야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은 당연히 다 촬영이 되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한 거에 대해서 모의 면접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서 엑셀 파일로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 조, 그 상대방 조, 1조, 2조 모두의 피드백이 담긴 그런 홍성찬 피드백 모두 다 볼 수 있고 여러분들 각 조에 그 참여하고 있는 모든 조원들의 영상도 참고할 수 있으며 그 전년도, 지지난도 역대 비전 파인더 집중 컨설팅 했던 사람들 중에 우수 면접자 의 영상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참고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제공을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시고, 일단 복장은 당연히 정장입니다. 그래서 정장은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바지 입어도 되고 뭐 치마 이렇게 입어도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카라 있고 이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카라 있고 뭐 치마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치마보다 뭐 바지가 더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 면접 때 선생님이 다 보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복장이 가장 베스트다. 남자는 뭐 정장 하나죠. 그 다음에 컨설팅 합격 사례. 사례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음, 여러분들 중에 이제 피트 점수가 가장 좀 낮아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자기 의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합격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까? 아, 이 점수로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막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지금은 경희대가 이제 면접이 없어졌지만 그때 2017학년도에는 이제 그때까지는 경희대가 표점 240점대도 기회가 있었어요. 면접의 비중이 컸던 때여서. 그때 비전 파인더 2기 중에 어, 표점 245점 정도 받은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심지어 또 하필이면은 생물 추론 점수가 64%가 그랬어요. 생물을 못 봤어. 그러니까 지원할 데가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컨설팅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경희대를 지원을 시켰죠. 경희대랑 이제 동국대를 지원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경희대를 이제 최초합했어, 최초합. 근데 어떻게 최초합을 했느냐? 뭐 물론 이제 원서 접수를 잘한 것도 있죠. 이제 그 학생은 경희대를 쓸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제 내가 이제 경희대를 지원을 시킨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그 학생은 면접 준비 자소서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물 점수가 100분이니까 64%야. 그리고 표점이 245점이야. 여러분들 주변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학원에서도 이 점수는 뭐 재수해야 된대. 다시 공부해야 된다. 근데 홍성찬은 할 수 있대. 홍성찬은 합격할 수 있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의심.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을까? 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된다고 해도. 이 집중 콘서트 2기 경희대 간 학생은 네, 자기가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했어. 그게 어려운 거야. 내가 점수가 이런데 객관적으로 봐도 점수가 낮아. 안 될 것 같긴 해. 근데 누군가는 된다고 한대.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한대. 그러면은 이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상태면은 노력이 안 돼요. 의지가 안 생기거든.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넘어서 분명히 내가 그래서 뭐 그 입시 상담 게시판은 이런 데라든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입시 상담을 받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힘들 것 같으면 내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해주고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은 의심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경희대 간 친구, 표점 245점으로 경희대 간 친구는 결국 그 합격했던 가장 큰 요인은 자기의심을 하지 않았다.
자기의심을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학생의 가장 합격의 큰 합격 요소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제 졸업을 이제 올해 해가지고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약국에 이제 취직했다고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뭐 연락이 왔는데 되게 보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때 그 학생 되게 막 힘들어하고 막 그때 삼수였는데 또 막 재수 또 사수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경희대를 갔잖아. 그런데 이제 홍성찬도 아산병원으로 이제 CRA로서 이제 모니터링을 가서 이제 임상약국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학생은 이제 임상약국에 배치는 안 됐고 아산병원은 이제 입사를 하면은 이제 어느 부서에 배치를 받을지는 이제 랜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상약국 배치는 안 되고 이제 일반 병동 약국에 이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날 일은 업무적으로 만날 일은 없겠지만 뭐 나중에 로테이션해서 임상약국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뭔가 이제는 수험생과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필드에서 이제 어떤 같은 제약 산업의 어떤 같은 필드의 그런 현직자로서 이제 만나게 될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 굉장히 벅차고 선생님도 또 보람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분들 점수를 보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을 분명히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16년도 리우 올림픽 뭐 그 박상영 선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도 할 수 있다 주문을 외우면서 결국 극적인 역전승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역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컨텐츠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해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